스티븐 레비츠키 교수, 하버드 대학교 교수,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요즘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저절로 작동되는 것인가? 사실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저절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하고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인간의 기술이 뛰어나게 되고 또 결국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법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인간이 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이야기가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전복된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전복된다 하는 것은 합법적일 수 없겠죠. 합법적일 수 없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어째서 합법적인가? 우리 72년이 넘은, 이제 73년이 돼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소위 좌파 정치 세력들이 늘 이야기하던 그들의 정의, 그들의 기준이 바로 절차적 정의인 겁니다. 알맹이는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단지 숫자라든지 절차만 지키면 된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합법적인 게 뭐냐? 숫자라는 요건을 갖췄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수결. 그래서 다수결이 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그 다음에는 내용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니까 독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제 우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상호 관용하라,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자제하라. 사실 이걸 보면서 그 순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제도적 자제라는 것이 먼저 오고 상호 관용이 나중에 와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도 나중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상호 관용부터 봅시다. 선출된 권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일단 선거로 뽑히기만 하면 지금까지 헌정사를 다 바꿔버리고 지금까지의 헌정사, 이 정치적인 역사 해석을 다 뒤집고 과거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을 잘라내고,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상호관용하라고 할까? 이거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것이지 선출되는데 실패한 권력이 하는 게 아니죠. 물론 권력도 없겠지만. 그 의미는 알기 쉽게 여당, 야당 이럽시다. 현재 여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상호관용이라는 것은 야당에게도 똑같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이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때 당신들도 그러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상호 관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당만 잘못했다, 너희가 틀렸다 하면 되지
뭐 야당까지 이거를 지켜야 되는가? 얼핏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인정하라. 이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겁니다. 경쟁자를 존중한다는 것을 입으로는 다 하죠. 그런데 경쟁자를 존중하는 것이 내가 이기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무시돼 버립니다. 경쟁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나의 의견이 중요하다 하고 이것을 밀어붙이지만 사실은 이게 정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집 살림을 하는 게 아니죠. 혼자 사는 살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으면 전체 국민의 삶을 그 행정적인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옳다고 했어도 이게 옳지 않을 수 있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는가? 이렇게 본다면은 경쟁자를 존중한다는 것이 자기 도치만 아니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다른 의견을 인정한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좀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게 정정이 되죠. 그런데 이들이 선출된 권력이다. 자기들이 무슨 권력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게 권력인가 보다 하고 그들의 횡포에 따르든지 아니면 권력에 조금 가까이 가면 작은 이익이라도 떨어질까 하고 여기에 빌붙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진짜 권력이 돼버립니다.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이 자리에 있을 때 해먹자. 이 자리에 있을 때 다음 선거에 우리가 유리하게 바꿔버리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경쟁자를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인정하라 하는 무슨 도덕군자 같은 얘기냐.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에게는 그냥 생활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이들은 안 그런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칼을 잡고 칼 손잡이를 잡고 있으니까. 칼 손잡이 잡은 거 아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리걸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하고는 다르게 짐승처럼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거 여건 야건 안 된다. 국민이 이렇게 윗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래도 이런 짓을 해도 그거 아니다 이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거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은 그 말은 인정을 받기 어렵죠. 그 다음에 제도적인 자제 이게 아마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문화는 다 개성이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미리 좀 정리를 해둘 것이 뭐 여기도 관용 이러니까 뭔가 베푸는 것 같고 자제 이러니까 스스로를 좀 단속하는 것 같고 이렇죠. 미국이라는 곳의 문화는 거기는 정부의 형태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연방제이기는 한데 일단 대통령이 한번 선출이 되면 정부가 그 집행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조건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1인 체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게 아니고 정부가 이미 회의체입니다.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대통령을 처음부터 못 믿었는지 나눠놨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행정부라고 하는 게 나뉘어 있고 이것을 움직이는 의사결정을 하는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그 집행정부의 형태는 헌법에만 따르면 독재를 아예 막을 수 있게 돼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하다못해 자존심이 있고 리걸마인드가 있으면 어쩌면은 이게 세계 최고의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인간에 대한 불신이 좀 바탕에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욕심을 부리고 사람은 원래 남이 안 보면 규칙을 어기고, 그런데 그럴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죠. 그래서 무슨 자제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이런 말이 자발적인 것이죠. 내적으로 인품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빼고 아주 기계적으로 해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적 자제라는 것은 집권 세력이 권력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다. 그냥 이것만 보면 이거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이 기본은 돼야, 말귀는 알아들어야,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짓이 도저히 인간으로서 창피해서 못할 짓은 알고 그런 건 좀 피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집권 세력이 권력을 절제하라는 것은 법 지켜라 이겁니다. 법을 제대로 그 법의 입법 목적에 맞춰서 제대로 지켜라. 그냥 숫자만, 이번에 회의하라고 그러니까 남몰래 모여서 회의 2번 해라, 2번 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제대로 해라. 그래서 이 제도적 자제라는 것은 법 절차를 지켜라. 상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는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거를 다시 깨달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두 번째, 이거는 현 집권 세력, 여당 쪽에다 하는 얘기니까 먼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앞에 이야기한 것은 야당에게도 당신들도 그래라 해서 아마 좀 더 수준이 높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의 얘기는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다수를 내세워서 우리가 국회의석이 180석이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국정 운영 평가의 그 지지도가 몇 %다. 이런 걸 가지고 방송에서 뭐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주권자의 힘이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 그 주권자의 힘은 더 큰 주권자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권자의 힘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이 신화를 본다든지 어떤 대하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 긴 작품들 싸우는 이걸 보면 절대자가 나오죠. 지금 이 국가라는 데에서는 주권자가 절대자입니다. 헌법에서 제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주권자는 더 큰이 아니고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유일한 권력자인 겁니다. 이 주권자가 나서서 배를 뒤집는다 하는 것은 이건 저항권이 아닙니다. 시위도 아니고 주권자가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주권자는 뭡니까? 나라의 주인이죠. 이 모든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선출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선출자가 주권자인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해고. 주권자가 정부를 불신임하고 정부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고 국회에 대해서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그 신임을 철회하게 되면 배가 뒤집힙니다. 국민들은 당장
권총 차고 수갑 들고 있는 자들이 센 거 아니냐. 국회에 나가서 단상에 나가는 사람이 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끌어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 그것은 말초적인 일입니다. 주권자의 힘이 한번 움직이면 이 앞에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법원이 똘똘 뭉치면 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삼권 분립이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삼권이 합쳐져도 주권자 밑에 있다. 힘의 크기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면 아마도 목숨을 내놓는 자들이 많아지겠죠.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로 와서 헌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권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런 독재 같은 것은 그저 뻥튀기 부서지듯이 부스러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1000만 명이 모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자의 힘은 때가 되면 움직입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학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일부 모자라는 나라에서는 푸틴도 그러고 있고 또 우리 문재인 씨도 좀 그러고 있고 이러한 당연한 이치를 모르고 계속 죽을 길로만 가고 있죠. 우리는 리걸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